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1월 5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제 벌써 1월도 5일차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요, 분명히 결과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왔던 패턴, 루틴 그대로 한번 계속해서 해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식경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2년도에 꾸준하게 나갈 거예요. 다양한 변화를 이제 줄 예정이지만 기본에 일단 충실하고 여러분들이 금융 이슈를 놓치지 않게, 그리고 비단 금융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이 경제신문을 적용해서 내가 취준을 하는 방법, 진로를 찾는 방법, 그리고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 경제를 익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가지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다 같이 우리 좋은 방송이 됐으면 저 또한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월 5일 기사는요, 뭘 갖고 왔냐? 첫 번째, 금융에 관련된 이슈를 먼저 갖고 와봤고요. 두 번째, 일반 이슈인데 요거는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지금 이슈는 제가 작년에 이제 매식경에서 분명히 설명드렸죠. 이 마이데이터가 지금 왜 중요한지, 특히나 금융권에서 디지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일반 영업군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짜 난감한 거죠, 사실. 왜? 난 여지껏 문과생이야. 그리고 사실 데이터 관심 없었죠.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에 관심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른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인력을 충원하고 일반 세일즈보다 디지털로서 뭔가 많이 가. 그러니까 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반 영업 직군에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에 대한 그 기술, 그리고 프로그래밍,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첫 번째는 모든 산업과 이제 구조들이 디지털화 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디지털화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성격이거든요. 과도기도 아니죠, 처음이니까. 자, 그런데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어떤 산업이든 이 데이터가 없으면, 정보가 없으면, 즉 그 다음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이건 다른 기업이건 이 데이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은행에도 생활금융 플랫폼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많이 이루어지더라. 자, 그런데 이 금융권에서는 지금 마이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를 떠올랐는데, 지금 1월 4일 이제 매식경을 그 촬영 방송 일자가 이제 1월 5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 보고 있는 오늘 이제 마이데이터가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지껏 마이데이터가 뭐야? 그게 뭔데? 라고 하는 학생도 사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겁먹지 말고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 오늘 일단 기사를 한번 보자면요, 한 달간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언제부터? 5일부터. 자, 2022년 그러면 1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가 실시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면접을 준비하건 뭘 준비하건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내용과 정보들을 좀 기억해 가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러면 마이데이터가 뭐냐?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첫 번째 재무현황, 그 다음에 소비 습관을 분석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여기에 자산 관리와 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래요. 자, 즉 마이데이터는 뭐다? 용어 정리하세요, 여러분. 지금 매식경 3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매식경 3기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뭔가를 해보는 학생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요약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용어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내 생각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거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결국 그러면 마이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요즘에 데이터가 중요한지 알겠어. 그런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흩어진 것들을, 개인 정보들을 쫙 모아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것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재무 현황과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왜냐면 카드도 너무나 많으니까 이 소비 습관들을 분석을 해서,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요것 따로지만 지금은 어떻게 이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 사람의 재무 상황은 이렇구나, 소비는 이렇구나,
알아서 금융상품을 추천해줘.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알아서 자산 관리와 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렇게 편리한 게 있었네.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안내해 준다고 한다면, 물론 기존에는 어렵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게 조금은 익숙해지면은 또 금방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 데이터로서 고객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 금융권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다. 자, 결국 자, 본다면 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업계의 33개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사업자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33개의 일단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은행업계에서는 웬만한 은행업계는 지금 뭐 다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여기에 21개의 사업자가 또 추가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각 금융권들이 눈독을 지금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당국은 한 달여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1월 5일부터 실시가 되지만 12월 5일 한 달 전부터 이게 시범을 운영했고, 거기에서 분명히 드러난 개선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간다 그러거나 아니면 뭐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이 기사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게 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중개기관에 처리 가능한 트래픽을 10배 이상 확대해서 전산 장애를 방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연결되는 정보 제공자를 늘려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등 더욱 쉽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개설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마이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었잖아요. 문제점. 이거 말고도 많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약에 오피니언을 처음 해봐. 그러면 내 생각 적용하는 걸 해보지 못한다고요. 왜? 이 기사가 이 마이데이터가 뭔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 내용을 한 2번, 3번 반복해서 가다 보면 내용이 보여요. 자,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가져온 걸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기사를 요약을 했죠. 마이데이터가 지금 뭔지 알아. 어떠한 사업이 이점이 되는지 알아.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다? 우리가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에 활용을 하려면 결국 시범 이 기간 동안에 각 33개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각 금융 서비스사별로 분명히 개선점이나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3개의 금융기관 중에 내가 면접을 보러 간다 라고 한다면 내가 찾아야 건 여러분 뭘까요? 이 마이데이터를 써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야. 그럼 우리은행의 마이데이터를 내가 써봤을 때 어떠한 점들이 불편했는지를 내가 체크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게 현상의 문제점들이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 봤더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불편사항을요 요렇게 조금 바뀌게 되면은요, 뭐 MZ세대 아니면 예를 들어서 60대 넘은 고객분들은요 어떠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면으로 인해서 신규 고객이 이렇게 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대 효과, T포인트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요. 이 답은 단편적인 답이에요. 이 답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기사에서 이 기자분이 작성해 주신 건 뭔가요? 자, 구체적으로 중개기관에 처리 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해서 전산 장애를 방지했다. 그럼 뭐야? 전에는 이 트래픽 양이 많다 보니까 전산 장애가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됐다는 거고, 또 정보 제공자를 늘려 인증수단을 추가했다. 쉽게 본인 인증 절차했다. 그러면 이 개선 전에는 쉽게 인증 절차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해봐야죠. 내가 관심을 가져봐야지 이 마이데이터가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원적인 면접 준비와 취준을 한다고 한다면 지식의 지식만 아는 걸로 끝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식만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지식을 아는 이 1단계의 준비라도 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건 뭐냐?
이러한 마이 데이터라는 지식이 있어. 지식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지식에서 내가 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다? 불명 마이 데이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어떤 것이 있었을 거야. 그럼 내가 이것들을 직접 활용해보고 해보고 아니면 고객들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면서 이게 뭐예요? 해보면서 나만의 개선 방안, 솔루션을 스스로 제시한다. 이게 3단계예요. 이 단계가 오면 좋다고요. 왜? 대부분 1단계에서 끝나고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도 마이 데이터 뭔지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을 해본 적 없어. 금융사별로 뭐가 차이가 있는 점이 몰라.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걸 다 비교해봤어. 막 일일이 여러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비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신문을 읽고 면접장에 가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이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어요. 나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나 이 직무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라는 거 어필하는 거예요. 결국 포장의 차이라는 거예요. 포장의 차이.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포장을 이쁘게 포장 이쁜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사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포장지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마이데이터 뭐 결국 지식을 안 건 대부분 똑같잖아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보다 마이데이터 써보라는 거예요. 33개 사업자 다 써보라는 게 아니라 몇 개, 메인 한 두세 개의 것들을 이용해보고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장점과 약간 보완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이런 것들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스터디를 같이 한다. 스터디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나눠서 이걸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이러한 점이 약간은 지금 불편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냥 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인터뷰를 해봤어요. 진짜 마이데이터 저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제가 또 금융권에 입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해봤어요. 인터뷰를 한 10명 해봤다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면접장에 이런 말을 하면 왜 해봤나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이런 코멘트가 나올까요? 아니죠.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산업을 위해서, 그 직무를 위해서 노력한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것들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결론을 내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답이 맞다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산업을 위해서, 그 직무를 위해서 이 지식을 바탕으로 노력하는 흔적들을 보여주는 게 로열티라고 우리는 꼭 알아뒀으면 정 좋겠다는 거예요. 지원 동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입사와 포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내가 해보지 못한 게 답을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예요. 그 경험, 그 다음에 엄청난 거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조금 사소한 관심을 갖고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어려운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단계에 맞춰서 조금씩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만약에 오피니언을 해본다면요. 그냥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여기에서 관련된 기사 하나, 두 개 정도를 더 보시고 내가 오피니언을 할 때 첫 번째 기사 내용 요약을 하실 때 조금 더 딥하게 하시고 용어도 조금 더 아시고 기사 정리도 이 한 개의 기사뿐만이 아니라 한 좀 두세 개를 보시면서 내 생각을 조금 더 적어 넣는 그러한 연습들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